네, 안녕하세요. 호디자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 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재질이 뭐죠? 예, 유리 재질이잖아요. 이 유리 재질을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CG의 퀄리티를 좌지우지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에서 상당수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유리 재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리터치를 할 때 가장 또 중요하고 또 어려워하는 부분이 유리 리터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렌더링 걸었을 때 이 유리 부분을 정말 퀄리티 있게 렌더링만 걸어줘도 리터치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 재질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느냐, 대부분은 오늘 배운 것처럼 디테일하게 재질을 적용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가깝게 보이는 유리나 또 제품 쪽이나 아니면 인테리어 쪽이나 또 이런 유리를 표현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으면 리터치 할때, 그리고 또 작업의 결과물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맥스로 CG 작업을 할 때 가장 염두해 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3D 맥스가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으로 알아서 잘못된 것을 잡아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텍스처나 그리고 디퓨즈의 컬러를 정하거나 할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가를 해서 그걸 합성해서 재질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재질을 만들 때 아주 사소한 것이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CG의 퀄리티를 높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리도 보면 정면과 측면의 유리의 투과율과 반사율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재질을 적용할 때 그냥 반사 그리고 투명도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유리 같은 느낌은 들지만 조금 더 디테일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리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질을 적용할 때 조금만 더 미세하게 세밀하게 우리가 좀 관찰해 보면 이 재질의 어떤 부분이 좀 특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박스를 만들었고요. 이 박스를 유리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에디트 폴리를 올려서 하셔도 되고요. 에디트 폴리를 올리면 밑에 있는 박스의 스택이 살아남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컨버트, 컨버트에 보면은 컨버트 에디트 테이블 폴리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밑에 있는 박스의 스택이 사라지고 머지가 됩니다. 합쳐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스택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당연히 메모리는 잡아먹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스택이 굳이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에디테이블 폴리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박스 같은 경우는 크기를 조절할 때 충분히 버텍스로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박스는 굳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에디테이블 폴리로 바꿔줬고요. 그게 싫다고 하시면 그냥 에디트 폴리로 이렇게 스택을 쌓아 주셔도 됩니다. 자, 에디트 폴리는 삭제를 해 주시고요. 폴리건을 선택해서 윗면과 아랫면을 일단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면과 후면, 뒷면은 이걸 하기 전에 엣지를 선택하고 모든 엣지를 선택해 줍니다. 자, 왜냐면 이거 우리가 엘리멘트로 선택할 때 모두가 이렇게 선택이 돼요. 각각의 엘리멘트로 만들기 위해서는 엣지를 선택하고 여기서 스플릿을 해서 엣지를 다 열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스플릿 있죠? 스플릿 클릭해 주시면 다시 한번 엘리멘트를 선택하고 선택해 보면 어때요? 다르죠? 각각의 덩어리가 선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폴리건을 선택하고 정면과 후면 선택하고 플립을 해줄게요. 자, 플립이란 이 기능은 면을 뒤집어 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면을 뒤집어 준다. 플립이 뒤집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쉘을 적용을 해볼게요. 왜 플립을 했냐면, 자, 플립을 이렇게 해서 두께를 2mm를 줬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겹치지가 않죠.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겹치지가 않죠. 근데 아까 우리가 쉘을 폴리건을 뒤집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쉘을 줄게요. 자, 보시면 겹치죠. 자, 여기도 겹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폴리건을 선택하고 플립을 해서 면을 뒤집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면과 면이 맞닿는 부분이 겹치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노이즈나 얼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에 폴리건을 선택했죠. 저는 푸시 명령을 사용해서 여기서 마이너스 한 0.2 정도 밀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살짝 떨어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땐 티가 안 나요. 엄청 작은
그 수치를 줬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상태에서 여기서 쉘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죠. 왜냐면 이면과 이면이 부딪히면 이 면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반드시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푸시를 통해서 이게 면을 조금 더 떨어뜨려 놨고요. 요 방법도 있죠. 자, 엣지를 선택하고 여기 엣지 이쪽 부분을 선택하고 선택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챔퍼를 해줍니다. 챔퍼는 한 0.2 정도 해줄까요? 0.2.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픈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에서 엣지를 다 선택하시고 챔퍼를 눌러주시면 여기 보면 트라이 모드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챔퍼를 간격을 한 0.2 정도 아주 살짝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면 살짝 벌어지죠.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보면 오픈이 있어요. 이 오픈을 눌러주시면 이 엣지와 엣지의 챔퍼를 준 이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아까 푸시를 준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떨어지죠. 자,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단은 저는 챔퍼로 이렇게 적용을 했으니까 챔퍼로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쉘을 주면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는 유리를 만들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측면과 정면을 따로 재질을 적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하단부에 옵션에 Select Edge라고 있어요. 얘를 체크를 해주시면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두께를 준 이 측면 있죠? 이 측면이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Edit Poly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폴리건 하면 아까 엣지가 선택한 그 측면이 그대로 선택이 되거든요. 여기서 Set ID 2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면과 측면을 다르게 재질을 적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 하단부에 쭉 내려가 보시면 Set ID라고 있죠. 얘를 2번으로 주고, 여기서 Ctrl I를 눌러서 인버트 면을 반전시켜 주는 거죠. 반전 선택을 해서 얘는 1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아이디는 1번도 있고 여기 측면을 선택해 보면 측면은 여기 보면 2번이 되죠. 자, 여기서 재질을 이미 하나 만들어 놨는데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재질을 만들 거예요. 멀티 서브 오브젝트는 여기 보면 매티리얼에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멀티 서브 오브젝트가 있죠. 얘를 클릭해 보면 디폴트는 총 10개로 되어 있는데요. 셋 넘버를 클릭하셔서 2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주면 우리는 지금 ID 2번까지만 재질을 적용할 거기 때문에 셋 넘버 2로 변경해서 재질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1번은 뭐였죠? 정면 재질. 2번은 뭐였죠? 예, 측면 재질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면 재질에는 자, 이렇게 128 정도 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리플렉션을 끝까지 줬잖아요. 이렇게 끝까지 주면 이 디퓨즈 컬러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굴절 투명도를 100으로 주면요, 이 재질을 아무리 빨간색을 준다 하더라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디퓨즈 컬러는 무의미하고요. 우리가 이제 리플렉션에서 이제 우리가 유리에 이제 그 굴절율을 100으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리 컬러가 있을 때 있잖아요. 자, 유리가 투명한데 컬러가 들어간 유리들이 있어요. 그런 유리들은 이 포그 컬러를 이용해서 이 컬러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포그 컬러가 지금 178, 180, 196 약간 파란색 블루톤을 살짝 넣었고요. 여기 0으로 하면 이렇게 이 유리예요. 지금 보면 디퓨즈가 빨간색인데도 불구하고 레드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죠. 굴절이 100%이기 때문에 이 디퓨즈 컬러, 이 확산 컬러, 확산 반사라고 그러죠. 확산 반사 컬러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를 적용할 때는 포그 컬러에서 컬러를 적용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여기 살짝만 줘도 이렇게 색깔이 진해져요. 보이시죠? 살짝만 줘도 이렇게 진해지거든요. 여기서 OK 눌러 주시고, 그러면 이 농도를 어떻게 조절하냐면 바로 아래에 뎁스 값이 있어요. 뎁스 값, 이 깊이 값이죠. 이 깊이 값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농도가 약해집니다.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농도를 조정하시면 안에 컬러가 적용된 그 유리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지금 반사도 100%. 그러니까 모든 재질에는요 완전히 정반사는 없어요. 약간의 그 입자가 있기 때문에
글루시니스 값을 한 0.95 정도, 정면과 후면에는 이 매끄러운 유리, 측면 같은 경우는 절단을 하기 때문에 이 측면 자세히 보시면 우둘투둘해서 그 투과율이랑 반사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사는 255, 250 최대치를 줬고요. 그 다음에 굴절률도 최대치를 줬고, 글루시니스는 0.95를 줬고요. 포그 컬러는 235, 236, 240 조금 더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 정도 주시고, 여기서 뎁스 값은 한 10cm 정도. 5cm는 10cm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한 10cm 정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면부는 이 재질을 시프트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복사가 되거든요. 이 복사된 재질을 수치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리플렉션 이 반사도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수치를 좀 낮춰서 166 정도 수치를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난반사가 좀 측면은 아까 말씀처럼 입자가 곱지 않기 때문에 난반사가 조금 더 심하죠. 그래서 0.75 정도로 낮춰줬습니다. 이 글루시니스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난반사, 그러니까 깨끗한 반사가 아니라 좀 뿌연 반사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리플렉션, 이 투명도 굴절도 아까는 255였지만 중간 정도로 이렇게 낮춰줬고요. 중간 정도로 낮춰줬기 때문에 이제 이 디퓨즈 컬러가 보여요.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꾸면 빨간색으로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디퓨즈 컬러도 50주, 50주, 50주로 좀 어두운 중간토 회색으로 좀 바꿔주시고, 이제 포그 컬러도 아까보다 좀 더 높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네, 그리고 한 5cm 정도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재질을 이제 적용하면 되겠죠. 네, 재질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질을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이 안에다가 투명도가 좀 보일 수 있도록 티파 주전자 모델링을 하나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는 돔라이트를 하나를 설치를 해줬습니다. 돔라이트에는 HDRI 소스를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HDRI는 여기 자체적으로 편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슬레이트 매티리얼 에디터 창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인스턴스 카피를 해주시고 여기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멀티플라이어는 한 4.0 정도 적용을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면에는 플래너를 깔아줬는데요. 이 유리와 주전자가 그림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플랜을 깔아줬고, 이 플랜은 렌더링이 걸리지 않고 그림자만 받아줘야 되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VLA 프로퍼티스에 들어가서 매트 오브젝트, 이제 매트라는 뜻이 뭐죠? 이제 가려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 플랜이 또 이 반사 재질, 유리가 반사 재질이잖아요. 이 플랜이 반사도 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매트폴 리플렉션도 체크를 해주시고, 또 그리고 얘는 채널에서 제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알파 컨트리뷰션에서도 마이너스 1을 적용했고요. 그리고 그림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섀도우는 체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매트가 붙으면 가려진다, 렌더링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주면 이 플랜이 만들어지는 채널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클로즈 해주시고, 그 다음에 Shift F를 눌러서 쉐이프 프레임 켜주시고요. 이 쉐이프 프레임 안에만 렌더링 걸리는 거고요. 이 쉐이프 프레임 밖에는 렌더링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Shift F를 하지 않고 렌더링 여기까지 걸리는구나 하고 렌더링 걸면 낭패를 보는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잡은 영역과는 왜 뷰하고는 다르지? 일치가 되지 않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무조건 쉐이프 프레임을 키시고 이 노란 박스 안에 들어와야지만 렌더링 걸린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렌더링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렌더링이 걸리고 있죠. 자, 그림자 받고 있고요. 그리고 측면과 정면이 지금 유리가 컬러가 다른 것을 지금 렌더링 걸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보이죠. 자, 이렇게 렌더링이 다 됐는데요. 지금 보면 측면과 정면 이렇게 유리 컬러가 다른 거를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재질을 만들 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디테일함을 표현해 준다 그런다면요, 퀄리티가 확 올라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건축 지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리 재질의 표현이 상당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오늘 배운 이 방법대로 유리 재질을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외부 건축 CG나 3D 맥스를 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우리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오셔서 또 많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또 PPT도 많이 무료로 이렇게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또 과제나 또 회사에 필요한 PPT들 정말 많이 있거든요. 오셔서 그 부분도 받아가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공부를 해보겠고요.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